현대차 위기는 곧 협력업체의 위기이자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협력업체들의 상황과 현대차 위기 탈출 해법은 뭔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경영악화로 한계 상황에 몰린 부품업체들의 현실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천의 한 3차 자동차 부품업체입니다. 최근 들어 생산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가 지금 바닥이고 정말 어렵죠. 시골하고 많이 먹지. 주변에는 도산과 폐업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많이 도산하고 오히려 3개 있다가 뭐 한 2개 도산하면 하나는 그런 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2개가 도산하는 게 문제죠. 국내 완성차 판매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부품업체와 관련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영난이 업계 전체로 확산되면서 한때 대출을 권유하던 은행들도 부품사들을 외면한 지 오래됐습니다. 정부의 권고도 먹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일률적으로 여신을 자제한다든지 회수한다든지 하게 되면 분명히 은행이 또 비올 때 우산 뺏는다라는 그러한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대출 억제고 지금 그래서 신용 경색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된 상태에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구나 하고 있습니다. 차 불모지에서 반백년 동안 어렵게 일궈온 자동차 부품 생태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사면 초과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 자금 지원을 해준다고 했지만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단기 처방에 불과한데요. 자, 신 기자, 현대차 입장에서도 협력업체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 여름 현대차 노사인단협의 핵심 안건이 2, 3차 부품 영역사의 상생협력기금 500억 원을 지원하고 1,000억 원 규모의 투자 자금을 시중금리보다 2% 낮게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 운영이었습니다. 네. 또 협력사들의 요청에 따라 현대차의 생산 기술과 품질 개선 노하우 그리고 경영 진단 서비스 제공 방안도 있었는데요. 동반 성장을 위해 공정거래 준수 노력 등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협력사들에게 슈퍼갑인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상생 방안들은 결국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금 500억 상생 자금을 내놨는데 이거는 저희들한테는 그림의 떡입니다. 국민 혈세로 아무리 도와준다 하더라도 자동차 1차, 2차 갑질 행사를 건절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현대차, 지금의 위기를 부르는 원인은 잘 나갈 때 자만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은데요. 자, 황 기자, 네. 왜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현대차가 이제 역사가 지금 올해가 딱 50년이거든요. 역사만 보면 좀 대단한 회사라는 건 틀림이 없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 이후 이제 불모지에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고 생산량이 꾸준히 늘어서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는 이제 글로벌 800만 대를 팔아서 세계에서 이제 5위 생산량을 자랑하면서 자동차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좀 자세히 보면은 당시에 이제 그 토요타가 리콜 사태를 겪었고 미국 GM이 파산 직후에 체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등 좀 반사이익을 누린 측면이 큽니다. 그동안 이제 국내와 해외 모델 차별 논란, 또 에어백과 급발진, 리콜 등 안전 문제 논란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현대차와 기아차 관련 기사 댓글 대부분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회사를 조롱하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질 정도입니다. 또 고급차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차를 내놓지 못해서 수입차에게 시장을 내주고 노조의 제밥그릇 챙기기에 이 국민적인 불신도 높은 게 사실입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강성노조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비용 저생산 구조, 일단 단가 자체가 워낙 높다는 이런 문제점도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노사 분규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도 있고. 현대차가 지금의 위기를 맞은 또 다른 이유는 혁신에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서 미래 먹거리 발굴에 주력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올해 초 이제 미국에서 열린 그 국제 가전 박람회 CES에 참석했던 그 정의선 부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차가 품질 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이 포르쉐 정도의 품질을 만들어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아직 현대차의 품질이 뭐 글로벌 탑 메이커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네. 여전히 세계의 그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인데 그간 현대차 그룹이 투자를 게을리해왔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서울 삼성동에 지금 새 사옥을 짓기 위해서 무려 10조 원이 넘는 돈을 썼고 이 소비자 취향이 지금 다양해진 그 SUV 모델로 바뀌고 있는데 뒤늦게 대처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마디로 경영진들이 기술과 품질의 혁신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패스트 팔로워로서 빠르게 따라가는 추격자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퍼스트 무버 즉 자동차 시장을 선도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이 취약했다는 평가입니다. 예전에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움직이는 생활공간, 움직이는 가전제품으로 바뀌는 융합제품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친환경차나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년 정도 뒤져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앞서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패스트 팔로 따라가던 부분에서 이제는 퍼스트 무버 역할로서 선도적인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먹거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위기는 곧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대차의 정상화, 특히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혁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자, 황 기자, 네. 현대차의 혁신 성장을 위해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까요? 그 현대기아차 지금 상황을 보면은 현대기아차가 독일 브랜드처럼 고급차도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무섭게 추격해오는 중국차에 비해서 자동차를 싸게 팔 수도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샌드위치 신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비슷한 처지에 놓일 뻔했던 삼성전자가 대규모 연구 개발 끝에 삼성전자 제품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현대자동차도 고급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내와 수출 모델의 차별, 늦장 리콜 등 국내 소비자가 그 현대차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또 매년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노사 갈등도 이 소비자 불신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는 지금 고전하고 있지만 다행히 선전하고 있는 인도와 러시아 등 신흥 시장에서 판매 규모도 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 현대 기아차 하면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품질, 적당히 타는 차다 이런 인식을 좀 이제는 좀 벗어나서 예. 수준 높은 자율주행차와 친환경차 등 자동차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는 게 지금 현대 기아차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